자, 우선은 이제 첫 번째 경기, 이제 첼시 대 브렌트포드. 자,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이제 벤치렐과 지금 공격수인 브로자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대신에 이제 리스 제임스가 이번 경기부터 돌아와 지금 경기를 뛸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라 첼시 입장에서는 그나마 좀 호재인 그런 입장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여전히 이번 시즌 아예 나오지 못한 지금 핵심 공격수인 지금 이반 토니가 결장 중이고, 그리고 뭐 그 외에 추가적으로는 주전 풀백 한 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입니다.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이반 토니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스포츠 관련 좀 베팅을 해서 지금 8개월간 지금 출전 금지를 당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이적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또 브렌트포드 입장에서는 이제 시즌 시작부터 좀 핵심 공격수의 이반 토니와 이렇게 좀 같이 경기를 좀 뛰지 못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전력 손실이 크다. 네, 이 정도로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2승 1무로 경기력이 지금 많이 올라온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특히 지금 3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득점력이 물이 오른 상태입니다. 네. 이제 뭐 계속해서 첼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문제가 공격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공격이 살아나면서 덩달아 지금 성적까지 좋은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는 그런 첼시라 볼 수가 있고,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긴 무패 행진을 이제 긴 연패 긴 이제 무승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벌리 상대로 이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면서 지금 흐름 전환에 이제 성공한 상황입니다. 네. 자, 다만 뭐 이제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직전 경기에서 이제 대승을 거둬서 좀 흐름 전환을 했지만 여전히 좀 원정에서의 그런 약간 성적이나 경기력은 좀 좋지 못하다라고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이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네,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홈에서 이제 첼시가 좀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템포를 조절하며 어느 정도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스털링, 지금 무드리크 등 좀 이제 핵심 공격 자원들이 좀 많이 지금 득점 감각이 좀 많이 살아났기 때문에 오늘도 좀 이번 경기도 브렌트포드 상대로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브렌트포드 또한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지금 공격 전개가 좀 괜찮기 때문에 충분히 좀 첼시 상대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양팀 다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보지만 현재 약간 흐름이나 약간 상황을 봤을 때 첼시가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첼시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다음 리그 일정을 봤을 때 이제 토트넘, 맨시티를 연달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첼시 입장에서 좀 반드시 잡으려고 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기존보다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만들려고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지금 경기력이나 뭐 성적 분위기 다 올라온 첼시 사이드를 보고,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 사이드 볼게요. 네, 첼시 승의 2.5 기준 오버. 네, 요 정도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최근 제주스와 지금 파티가 부상으로 인해 지금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요 선수 2명을 제가 한꺼번에 잃은 아스날이다 보니까 좀 전력에서 좀 타격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기존 선수들의 부상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지금 수비에서 부상자가 좀 많은 그런 세필드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전력 손실이 굉장히 좀 큰 그런 상태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그런 결정자 누수를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3일 전 이제 챔스 경기를 치르러 이제 세비야 원정으로 갔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세비야 상대로 이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아스날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5연패 중으로 극심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선수들의 부상이 많기 때문에 전력도 많이 약하고, 그리고 지금 경기력도 최악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리그 꼴찌인 그런 세필드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뭐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뭐 지금 제주스와 뭐 파티가 부상으로 인해 결장이 되었다고 해도 상대적으로 아스날의 전력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홈에서 높은 볼 점유율을 바탕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좀 수비가 취약하지만 특히 지금 측면에서의 수비가 좀 많이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아스날의 그런 측면 공격을 막는데 다소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도 이제 세필드의 좀 측면 수비가 많이 좀 어려움을 좀 겪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아스날이 3일 전에 스페인 원정 경기를 치르고 바로 돌아와 이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열세일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뭐 아스날이 이번 경기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 위주로 돌린다고 해도 지금 전력, 분위기, 경기력 모두 다 지금 우세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아스날이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아스날 승. 네, 이거는 핸디로는 뭐 1엔스까지도 가져가 보는 경기. 네, 이 정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어느 봤는데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아스날과 이제 세필드 유나이티드에 대한 경기가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본머스 대 이제 벌리. 자, 우선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벌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 정도가 지금 결장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우선 이제 본머스부터 보면은 현재 지금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4연패 중으로 지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지금 리그에서 승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확실히 지금 전력이 강해진 본머스인데, 그런 약간 강해진 전력에 비해 경기력은 지금 더 좋지 못하면서 네, 성적을 지금 못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전력 대비 지금 경기력이 좀 많이 안 좋은 그런 본머스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벌리 역시 이제 최근 첼시와 브렌트포드 상대로 연달아 이제 대패를 당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좋지 못하고, 그리고 현재 본머스와 마찬가지로 강등권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님 반갑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 다 일단 현재 분위기는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우선 네, 여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좀 간략하게 봤을 때 일단 양팀 다 지금 전체적으로 패스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빌드업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 경기 역시 좀 빌드업 전개가 잘 안 될 가능성을 염두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느 정도 다소 좀 이런 식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좀 수비 뒷공간이 좀 뚫리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좀 침투에 능한 벌리 상대로 침투 대처가 좀 다소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양팀 다 지금 최근 흐름이 안 좋지만 그래도 뭐 굳이 뭐 좀 더 우위를 점하자면은 전체적으로는 벌리가 좀 더 지금 짜임새 있는 경기로 보이고 있어요. 네. 그리고 현재 지금 본머스가 리그에서 1승도 없을 정도로 부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은
요거는 뭐 굳이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원정이긴 해도 벌리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저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벌리 쪽 사이드를 보고 그 대신에 요건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는 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리 프랜승의 무승부. 자, 이렇게 보도록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라리가 경기 알메리아 대 이제 라스팔마스. 자, 우선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이제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큰 결장자는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제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일단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지로나 상대로 원정에서 5대2 대패를 당하며 이제 여전히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라리가 내에서 유일하게 지금 승이 없는 팀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직전 뭐 지로나전에서 초반에 2대 0까지 이제 리드를 하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갔지만 수비가 이제 급작스럽게 무너지면서 결국 좀 대패를 했죠. 네. 어쨌든 이번 시즌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알메리아라고 볼 수가 있고,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승을 거두다가 이제 직전 라요전에서 이제 1대0 패배를 당하며 현재 좀 좋은 흐름이 지금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직전 뭐 라요전을 봤을 때 전반에 이제 라스팔마스가 이제 페널티킥 실축을 하면서 흐름이 좀 라요 쪽으로 넘어갔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실점을 해서 아쉽게 좀 패배를 한 그런 라스팔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이제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많이 나아진 그런 라스팔마스라고 좀 보여져요. 네.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좀 매우 좋지 못하다 보니 그만큼 좀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이고, 그리고 이제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에는 좀 공격적으로 나서기보다는 볼 점유를 하며 안정적으로 좀 플레이를 하는 그런 네, 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은 다소 좀 상반된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현 상황에서 봤을 때 이 경기는 약간 좀 누가 주도를 할 가능성이 좀 더 있을까 그래도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뭐 원정이긴 해도 좀 라스팔마스 페이스대로 좀 경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알메리아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도 좀 다소 좀 잘 안 풀리는 경기로 이어질 수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알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거의 주도권을 가진 경기가 없었고, 그리고 주도권을 가졌다고 해도 리드를 못 지키면서 금방 분위기를 내주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지금 알메리아의 좋은 경기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면 라스팔마스 프랜슨,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 굳이 본다고 하면 이건 언더사이드 볼게요. 네. 물론 뭐 알메리아가 수비가 좀 굉장히 안 좋긴 하지만 라스팔마스가 좀 주도를 하면서 경기를 이끌 경우에는 좀 더 약간 좀 템포가 느려지면서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알메리아와 라스팔마스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오늘 가장 빅매치죠. 바르셀로나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이제 프랭키 더영 그리고 이제 하피냐가 이번 경기 이제 복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비수인 쿤데는 여전히 지금 결장 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재인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물론 뭐 아직까지 확실히 지금 출전한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복귀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 네, 그런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현재까지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지금 양 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를 좀 볼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패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홈에서는 좀 전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 시즌 이제 홈에서 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이제 지금까지 홈에서 7경기를 치렀는데 7경기 모두 전승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그만큼 홈 극강의 그런 바르셀로나 볼 수가 있고,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재 지금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기록 중으로 좀 좋은 경기력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라리가 1위에 지금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승점 차가 1점 차기 때문에 이번 경기 좀 결과에 따라 이제 좀 순위가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지금 정정을 해드리는데, 어제 이제 지로나가 셀타 비고를 이제 이겼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지금 지로나가 1인 상황입니다. 네. 물론 이제 경기는 좀 더 치른 상태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뭐 현재는 현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어느 정도 2위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양팀 다 좀 볼 점유를 지금 기반으로 이제 경기를 운영하며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번 경기도 좀 다소 좀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뭐 이제 이 두 팀이 좀 대결을 했을 때는 물론 뭐 이제 폭발적인 그런 공격력을 보이는 그런 경기도 많이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약간 현재 지금 바르셀로나 이제 레알 마드리드나 경기 스타일을 봤을 때 뭐 너무 약간 좀 하기보다는 후방 빌드업에서 좀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그런 공격 경기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입이 꼬여가지고. 네, 아무튼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이제 바르셀로나가 지금 핵심 전력들이 돌아올 가능성이 있지만, 막상 지금 돌아온다고 해도 이제 복귀전이다 보니까 좀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좀 필드에 적응하는 시간도 좀 분명히 좀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원 싸움에서는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더 우위를 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레알 마드리드가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왜냐면 지금 뭐 바르셀로나는 지금 프랭키 더용이 복귀할지도 아직 뭐 확실치도 않은 상태고, 그리고 복귀한다고 해도 100% 실력을 발휘하기는 좀 다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중원에서는 좀 레알 마드리드가 더 좀 우세하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엘 클라시코 경기는 그래도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레알 마드리드 프랜스,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본다고 하면은 무승부 한번 도전해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네. 아무래도 지금 홈에서 바르셀로나가 지금 전승 중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아직까지 패가 없기 때문에 요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고배당으로 한번 무승부 도전해보는 경기 요렇게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엘 클라시코 경기가 마무리가 이제 되었고, 그 다음 이제 바이에른 뮌헨 대 다름슈타트. 자, 일단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노이어가 지금 복귀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뮌헨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호재인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아이고, 수지사랑님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이제 뮌헨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이제 챔스 일정으로 인해 이제 갈라타사라이 원정 경기를 뛰고 바로 독일로 돌아와 이제 경기를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체력적으로 굉장히 좀 힘들만한 그런 바이에른 뮌헨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뮌헨이 어느 정도 주전들 휴식을 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지금 뮌헨에 대해서 간략하게나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휴식기 이전에는 리그에서 연승을 거두며 이제 기대 이상의 모습을 보였지만, 직전 경기 라이프치 상대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지금 좋은 흐름은 지금 끊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뭐 다름슈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 좀 공격 전개도 좀 많이 나아졌고, 그 선수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일부 리그에 좀 적응을 잘 하면서
그래도 나름 좀 기대보다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하지만 그런 지금 다른 슈타트라고 해도 이제 미넨과는 체급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인게임 내에서는 좀 많이 좀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넨 홈에서 다른 슈타트가 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내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뭐 미넨이 지금 풀라인업이면 몰라도 좀 로테이션 위주로 이제 힘 빼고 나올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로테이션 위주로 좀 나온다고 하면은 다른 슈타트 입장에서도 조금은 좀 숨통이 트일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요거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다 고려했을 때 배당 대비 지금 미넨 마인승을 보기는 좀 생각보다는 좀 배당 메리트가 없지 않나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아무래도 이제 프로토 기준 이제 2점 핸디 기준이 이제 1.5대 그런 배당인데 요 배당보다는 차라리 지금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이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바이를 미넨 승, 그리고 요거는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경기, 그리고 요거는 기준점을 4.5로 줬는데 요거는 언더 볼게요. 아무래도 일단 뭐 다른 스타트가 미넨 상대로 이제 득점을 한다고 지금 보장도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스타트가 득점을 못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언더사이드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바이에른 뮌헨과 다른 슈타트의 경기가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브레멘 대 이제 우니온 베를린. 자, 우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비에서의 그런 결장자 누수가 많은 그런 브레멘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주전 수비수 1명 정도가 지금 결장 중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 지금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이제 수비가 좋지 못한 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브레멘은 지금 수비가 아무래도 불안하다 보니 상대팀에게 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수비에서 불안한 면모를 보이는 그런 브레멘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은 현재 지금 9연패 중으로 이제 극심한 부진에 시달리고 있고, 그리고 공수 방면에서 지금 굉장히 최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공격 전개도 잘 안되고, 그리고 수비 밸런스도 좀 많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지금 힘든 경기를 치르고 있는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시즌 시작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은 좀 생각을 못했는데 현재 지금 굉장히 부진 중인 그런 우니온 베를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양 팀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일단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뭐 양 팀 다 좀 점유율은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브레멘 같은 경우에는 뭐 라인을 올려서 어느 정도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는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자, 이번 경기도 좀 기존 스타일대로 좀 공격적으로 좀 나설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도 좀 측면 위주로 공격을 좀 전개하면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좀 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양 팀 다 좀 어느 정도 좀 공격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좀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 두 팀의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뭐 5경기 기준 우니온 베를린이 전승을 거뒀을 정도로 이제 상성상 극강의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현재 우니온 베를린을 봤을 때는 이런 상성이 지금 무의미하지 않나 싶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많이 무너진 우니온 베를린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상성이 과연 의미가 있을지가 약간 좀 고려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3일 전에 이제 나폴리와 챔스 경기를 좀 뛰었기 때문에 이제 체력적으로나 컨디션적으로 더 열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간 여러 요소들을 고려했을 때 브레멘이 홈에서 좀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브레멘 프랜승, 그리고 요거는 2.5 기준으로 오바 볼게요. 아무래도 이제 브레멘도 뭐 충분히 좀 득점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우니온 베를린도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는 못하지만 일단 지금 브레멘이 지금 주전 골키퍼 포함 지금 수비에서의 그런 결장 누수가 많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브레멘은 수비가 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도 충분히 좀 득점 가능성이 있다는 걸 고려하면은 이건 뭐 다득점 사이드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브레멘 프랜승의 오버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호펜하임. 자, 우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 내 핵심 공격수인 지금 기라시가 이제 부상으로 이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네. 이제 직접 우니온 베를린전에서 부상을 당해서 이제 교체가 되었죠.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지금 못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호펜하임 역시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핵심 공격수인 지금 크라마니치가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지금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우선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 지금 6연승 중으로 최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중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면은 현재 지금 폭발적인 득점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슈투트가르트는 뭐 최근 매 경기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지금 좋은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근데 다만 이런 폭발적인 득점력을 만들게 해준 그런 1등 공신인 기라시가 지금 없다 보니까 이번 경기부터 좀 슈투트가르트의 공격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뭐 약간 좀 산술적으로 뭐 보면은 뭐 지금 슈투트가르트가 리그에서 총 25득점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4득점을 담당한 기라시가 없으니 공격력도 좀 전체적으로 많이 좀 저하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네. 그만큼 좀 약간 슈투트 입장에서는 좀 타격이 큰 상황이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1승 2패로 다소 부진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홈과 달리 원정에서는 4연승 중으로 지금 원정에서는 기대 이상의 성적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좀 홈 이점을 크게 받는 그런 팀인데 최근에는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 더 좋은 그런 경기력을 보이면서 지금 연승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아무튼 조금 길었지만 양 팀의 이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을 드렸고, 네,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공수 밸런스가 좀 많이 좋아요.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 이제 안정된 그런 수비를 기반으로 좀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템포로 공격을 좀 전개해 나가며 적극적으로 이제 슈투트가르트의 좀 수비를 좀 공략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선 이제 경기력은 슈투트가르트가 그래도 더 좋다고 볼 수는 있지만 현재 지금 핵심 공격수인 기라시의 부재, 그리고 호펜하임의 그런 무서운 원정에서의 기세를 고려하면은 요거는 일단 뭐 배당 대비 슈투트가르트의 승은 그렇게 메리트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래서 요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뭐 이제 슈투트가르트 햄무나 그러면 이제 고배당으로 이제 무승부 도전, 그러면은 요거는 3.5 기준은 요건 언더 볼게요. 네. 그쵸. 아무래도 이제 3.5 기준 언더는 아무래도 슈투트가르트의 그좀 공격력이 좀 저조해졌다는 거를 염두를 해둬서 언더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이제 슈투트가르트 경기까지 마무리가 됐고, 그 다음에 일단은 그 외의 경기 이제 먼저 해외 축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라리가 경기 이제 카디스 대 이제 세비야. 네, 요거는 이제 본다고 하면은 세비야 승, 그리고 고배당으로 햄무 도전.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솔로 대 이제 볼로냐.
요거는 이제 볼로냐 프랜슨. 그리고 이제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오버사이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LADBC 경기. 이제 시타르트 대 이제 위트레드트. 네, 이 경기는 이제 위트레드트 프랜슨. 그리고 이제 이것도 네, 어노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2.5 기준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한번 네, 그 외 경기까지 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네,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해외 축구는 전부 다 일단 마무리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이제 미국 축구 플레이오프 2경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첫 경기 필라델피아 대 이제 뉴잉글랜드. 네. 이제 플레이오프 지금 16강 네, 1차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 라인업과 비교를 했을 때 지금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붕짜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네, 지금 주전 미드필더 한 명이 지금 결장 중이에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좀 결장자 누수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우선 이제 양 팀은 각각 지금 정규 시즌 4, 5위로 이제 이번 16강전은 이제 필라델피아 홈에서 첫 경기를 이제 치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1차전은 이제 필라델피아 홈에서 이제 경기를 치른다고 볼 수가 있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이제 필라델피아가 좀 점유율 면에서는 뉴잉글랜드한테 어느 정도 밀릴 수 있다고 봐요. 자, 하지만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보통 좀 압박 강도를 좀 높여 좀 어느 정도 빌드업을 좀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좀 더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뉴잉글랜드의 좀 빌드업을 방해하며 좀 전반적으로 좀 주도권을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붕짜짜붕짜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붕짜님 네, 별풍선 50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거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제 오후 경기까지 제가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오후 경기는 지금 시간이 다 지나서 이제 오늘 거는 이제 제가 못 드리고 그 대신에 이제 내일 오후 경기 조합본 및 추천표까지 네,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이고 아무튼 네,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붕짜님. 자, 네, 어쨌든 이제 계속 네, 이어서 가보면 자, 어쨌든 좀 전반적으로 좀 필라델피아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점수차를 많이 내야 이제 2차전 이제 원정에서 좀 더 편하게 지금 경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홈 이점을 살려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홈에 비해 원정에서 경기력이 많이 아쉽고, 그리고 이제 뉴잉글랜드는 홈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만약에 필라델피아가 이기지 못하면은 2차전은 이제 뉴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라델피아는 이 경기 무조건 좀 잡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필라델피아가 이제 최근 뭐 뉴잉글랜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지금 연승을 거두면서 강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에서의 상승까지 고려를 하면은 1차전은 필라델피아가 좀 더 좋은 결과를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네, 필라델피아 승, 그리고 3.5 기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무래도 이제 미국 축구는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제 프로토 기준 번호까지 같이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필라델피아 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프로토 기준 235번 승, 그리고 이제 3.5 기준 오바는 프로토 기준 237번 패.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16강 경기 LAFC 대 이제 밴쿠버.
자, 우선 이제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지금 양팀 다 큰 결장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팀 다 지금 전부 풀라인업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일단 이제 양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각 정규 시즌 3위, 6위를 기록하면서 이제 이번 16강전은 이제 LAFC 홈에서 첫 경기를 치르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정규 시즌에 LAFC가 이제 3위, 그리고 이제 밴쿠버가 6위를 기록했죠. 네. 아무튼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우선 이제 LAFC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이제 2승 1무로 분위기가 좋고, 그리고 이전보다 좀 공격에서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시즌 좀 중반부터는 공격이 좀 많이 침체되면서 골가움에 좀 시달리다가 이제 후반기에 다시 좀 공격에서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나름 좀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실점이 많이 줄면서 안정적인 그런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최근 뭐 양 팀의 상황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이 두 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뭐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제 붙었었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밴쿠버 홈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자, 다만 근데 이제 직전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 내용을 봤을 때 이제 밴쿠버가 LAFC 상대로 이제 처음에 페널티킥을 실축하면서 이제 경기 흐름이 LAFC한테 넘어갔고, 그 이후 좀 어쩌죠 잘 따라잡다가 또 한 번 이제 밴쿠버가 페널티킥 기회를 얻었는데 그걸 또 실축하면서 아쉽게 좀 무승부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충분히 이제 밴쿠버가 LAFC 상대로 이길 수 있던 경기를 페널티킥 실축 좀 2번으로 좀 날린 경기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뭐 경기 내용에서는 밴쿠버가 더 우세했다고 봐도 좀 가온 양일 정도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그런 경기였다고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뭐 이제 이번에는 LAFC가 홈에서 경기를 치르기 때문에 이전 경기보다는 LAFC가 유리한 부분이 많겠지만, 그래도 현재 밴쿠버 상대로 1.4대 그런 승배당을 보기는 좀 배당 대비 크게 메리트가 없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이제 한번 배당 대비 그냥 도전 경기로 LAFC 승 1.4를 갈 바에는 밴쿠버 프랜승을 한번 도전해 보거나, 안 그러면은 3.5 기준은 언더까지 보는 경기로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이제 프로토 기준 이제 밴쿠버 프랜승 같은 경우에는 254번 패, 그리고 이제 3.5 기준 언더는 255번 승.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와 그리고 미국 축구 MLS 이제 플레이오프 경기까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제 추천이나 지급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